양파, 이것과 같이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며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양파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 궁합은 60대 이후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소변에 거품이 끼게 만들며 심지어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과 나트륨 균형이 깨진 식사를 지속한 그룹은 그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콩팥병 악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밥상 위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식단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을 오늘 아침 식탁에 올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여러분의 몸에 대한 예의이자 앞으로 남은 30년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된장찌개, 짭조름한 젓갈, 그리고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 우리는 평생 이런 밥상이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몸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콩팥은 젊은 시절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이라는 무서운 이유로 약해진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얹어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멈추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그저 혈압약 하나 툭 던져주며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는 영혼 없는 한마디만 반복할까요? 저는 의사 가운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 시스템이 알려주기 꺼려하는 혹은 너무 사소하다고 무시해버리는 부엌의 진실을 캐내어 여러분께 바치는 건강 파수꾼입니다. 제약회사는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병원은 병실이 꽉 차야 운영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 대신 좋은 음식으로 몸을 고치고 병원 대신 공원 산책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내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동의라고 적어주십시오. 약보다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라는 2글자가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첫 번째 범인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십시오. 범인을 지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피해자인 여러분의 콩팥과 용의자인 양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등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주먹만한 장기인 콩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장기는 지난 60년, 70년 동안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피를 걸러내온 고마운 일꾼입니다. 마치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새 필터는 찌꺼기를 쌩쌩 걸러내지만 수십 년을 쓴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고 헐거워져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러운 물을 다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사구체 역과율, 즉 피를 걸러내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우리가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모래알 같은 음식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혈관 청소부,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부르며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양패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염증을 잡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양파는 약이 되지만 필터가 낡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양파 속에 칼륨과 인이라는 성분이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이 들어오면 어이구 왔구나 하고 소변으로 싹 배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파를,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 않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피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며 심한 경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양파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양파가 가진 성질을 무시하고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파트너와 짝을 지어 먹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마치 순한 양도 늑대와 어울리면 사나워지는 것처럼 양파도 이것과 만나면 콩팥을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칼륨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랑 먹지 말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대를 맨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3가지 음식 조합은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콩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합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놈들이 우리 콩팥을 노리고 있는지 하나씩 검거해 볼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 음식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 된장입니다. 아니 선생님, 된장이 얼마나 몸에 좋은 발효식품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된장은 항감 효과도 있고 소화도 잘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양파와 된장을 함께, 그것도 국물까지 싹싹 드신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위험한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칼륨이 풍부하고 된장은 나트륨, 즉 소금 덩어리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 안에서 삼투압 전쟁이 일어납니다. 짠 된장 국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물을 찾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양파의 칼륨까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 퉁퉁 붓고 결국 터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68살의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분은 몸에 좋다는 양파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 문제는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 육수에 된장을 듬뿍 풀고 양파를 썰어 넣어 짭짤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던 겁니다. 양파가 혈압을 낮춰주니까 괜찮겠지 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양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된장의 짠맛에 가려진 나트륨 폭탄과 양파의 칼륨이 만나 약해진 콩팥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입니. 여러분, 된장찌개에 들어간 양파 달큰하고 맛있으시죠? 하지만 그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물은 진국이다 라며 밥까지 말아 드시는 습관,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콩팥에게 가하는 고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된장찌개나 된장국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국물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댓글창에 여러분이 드신 횟수를 한번 적어주십시오. 한 번, 3번, 아니면 매일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숫자가 앞으로 식습관을 고치는 강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된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살리고 싶다면 국물은 과감히 버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짠 된장에 생양파를 푹 찍어 드시는 행동은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더 흔하고 더 치명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된장찌개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저는 여러분께 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인 된장이 국물의 형태로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했다면 두 번째 범인은 여러분이 입맛이 없을 때 가장 즐겨 찾는 반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밥도둑, 젓갈과 생양파, 이 만남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아삭한 생양파를 짭짤한 오징어 젓갈이나 갈치 속젓에 푹 찍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입맛 없는 여름철이나 입이 심심할 때 물에 밥을 말아서 생양파와 젓갈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갉아먹는 콩팥 도둑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염분 폭탄입니다. 젓갈은 태생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된장보다 염분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생양파가 더해집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류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는 염분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콩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콩팥은 들어온 소금기를 씻어내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온몸에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젓갈과 양파를 드신 날 밤에는 유독 목이 마르고 물을 계속 들이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밤에 나타납니다.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잠들면 콩팥도 활동을 줄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저녁에 먹은 젓갈의 소금기와 생양파의 자극 성분 때문에 콩팥은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긋지긋한 야간뇨입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생양파의 매운 성분은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고스란히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수면 부족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룻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을 푹 자고 싶은데 화장실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야 하는 그 고통, 저도 잘 압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숫자 2를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숫자 2가 많을수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야간뇨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에 먹는 생양파와 젓갈은 콩팥에게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그것은 어젯밤 여러분이 먹은 그 밥도둑이 콩팥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는 식탁 위에서 젓갈 그릇을 치우십시오. 생양파 대신 익힌 양파를 드십시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된장과 젓갈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은 한국인이 회식이나 가족 모임 때 가장 사랑하는 메뉴이자 단백질 보충해야 한다며 억지로라도 챙겨 드시는 이 음식과 양파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으로 알고 드시는 이 조합이 왜 콩팥을 질식하게 만드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바로 다음 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된장과 젓갈이 매일 밥상의 복병이었다면 세 번째 범인은 특별한 날, 우리를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혹은 달짝지근한 불고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만 먹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양파랑 같이 먹으면 지방을 분해해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양파절임을 듬뿍 곁들이거나 불판 위에 양파를 가득 올려 구워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콩팥을 숨 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고단백 육류와 양파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아니,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던데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60대에게 단백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입니다. 고기라는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소화시키면서 요산과 요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공장이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매연을 굴뚝으로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고기 파티는 마치 꽉 막힌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와 양파를 불판에 함께 구울 때 고기의 지방과 양파의 당분이 뜨거운 열을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 AGE이라는 독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콩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양파가 고기의 나쁜 기름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온에서 구워진 양파와 고기 조합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고기 회식을 하고 난 다음 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밥맛이 뚝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꺼운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과식해서가 아닙니다. 콩팥이 단백질 찌꺼기를 다 처리하지 못해 독소가 몸 안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요독 증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제발 그만 좀 넣어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콩팥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고기에 인 성분과 양파에 칼륨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혈관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뼈를 깎고 혈관을 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조리법입니다. 숯불에 까맣게 태운 고기와 기름에 튀겨진 양파 대신 삶은 수육에 살짝 익힌 양파를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양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며 고기쌈에 생양파와 쌈장을 듬뿍 넣어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양파랑 먹으면 살 안 쪄 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주애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투석기계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주애라고 적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콩팥을 위협하는 3가지 적을 모두 알았습니다. 된장, 젓갈, 그리고 고기구이. 이 익숙한 음식들이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콩팥 걱정 없이 양파의 효능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신장 해독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양파는 다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귀한 꿀팁이니 메모할 준비하시고 다음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해서 혹시 부엌에 있는 양파를 당장 내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손질해서 드신다면 양파는 죽어가는 콩팥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최고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장 해독 양파 조리법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병원 영양사들도 콩팥병 환자들에게 몰래 알려주는 특급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물에 담그기, 전문 용어로 칼륨 용출법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 거치면 양파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요리에 쓰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썬 다음 차가운 물에 최소 20분 이상 푹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놀랍게도 단지 물에 담가두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 콩팥을 위협하던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듭니다. 매운맛은 사라지고 혈관에 좋은 케르세틴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이 2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려줍니다. 2번째 비법은 불의 마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파를 절대 생으로 드시거나 기름에 튀기지 마십시오.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물에 담가 칼륨을 뺀 양파를 찜기에 넣고 푹 찌면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자극적인 성분들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영혼의 단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된장도 젓갈도 고기도 아닙니다. 양파와 만나 콩팥을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식초입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는 그 자체로도 피를 맑게 하고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물에 담가두었던 양파를 건져내어 물기를 꽉 짠 뒤 천연 식초를 살짝 뿌려서 반찬처럼 드셔보십시오. 소금이나 간장을 치지 않아도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양파의 단맛을 극대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무염 양파 식초 절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양파를 물에 담근다. 그리고 식초와 먹는다.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아침 얼굴 붓기를 빼고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드리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 3가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수칙 3가지를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키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금지 항목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된장국에 밥 말아 먹기, 생양파 젓갈에 찍어 먹기는 영원히 퇴출입니다. 이 2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콩팥은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나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둘째, 20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양파를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찬물에 20분 담가서 칼륨이라는 독을 씻어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셋째, 내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만약 오늘 고기를 드셨거나 외식을 하셨다면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고 얼굴이 부었는지 밤에 소변을 보러 몇 번 깼는지 체크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은 늦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콩팥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분들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기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발을 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양파와 콩팥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너무 맘먹고 살았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십 년을 혹사당하며 지쳐있던 콩팥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그 작은 변화, 즉 국물을 줄이고 양파를 물에 담가 조리하는 그 사소한 정성이 죽어가던 콩팥 세포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병원의 약은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일 뿐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매일 식탁 앞에 앉는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밥을 먹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튼튼한 2다리로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하지만 눈물겹게 소중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축복이 되려면 내 몸을 지키는 지혜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제가 거대 병원 시스템에 맞서 계속해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망가진 콩팥을 씻어내고 독소를 배출하는 기적의 아침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서 걷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